안녕하십니까. 무주 기동 9년차 오경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농해서 성공을 한 사례를 발표하라고 했는데 귀농 성공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향이 아닌 제2의 고향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9년 차니까 8년 넘게 살아냈고 그곳에서 털을 닦았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그게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창하게 귀농의 역사라고 썼는데 처음에 저는 귀농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귀촌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이제 가고 좀 자라고 나서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이 다음에 정말 뭐 계곡도 있고 공기도 맑고 좀 청정한 데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대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주변에 옥천, 이원, 영동, 뭐 진안까지 3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무주 설천에서 몇 수지 산책 올라간 한 500고지에 가보니까 예쁜 그 계곡이 있는 터가 있어서 그거를 사놨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한 60세가 되면 지금쯤 되면 제가 올해가 이제 60인데 지금쯤 되면 이제 도시에 있는 생활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사를 하게 됐고요. 2013년에는 이제 농업대학을 들어가서 계속 농업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2014년도에 무풍사과영농조합 법인의 사무장을 한 2년 했고요. 2016년에는 무주군 귀농귀촌협의 사무장을 또 잠깐 했었고요. 2018년에는 사회적 기업 농업법인 반디팜이라는 회사의 운영실장을 좀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런 것들을 쭉 해오다 보니까 조금 일을 할 줄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무주군에서 무주군 농산물 가공센터를 지어놓고 그걸 운영할 어떤 운영체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 법인의 대표로 제가 이제 뽑혀서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아무래도 남자들이 사업하시는 분만큼 역량은 크진 않지만 알차게 다져서 지금 딱 이제 만 1년이 지났고요. 올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지금 이제 라곰이라는 생활문화협동조합의 운영이사를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재밌어요. 협동작업을 하면서 재밌어 보기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법인을 만들었다 해체도 해보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여자 5명이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순서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시골에 가고 싶었는데 왜 무주였을까? 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갈증이 계속 나는 거죠. 뭐가 부족하고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저한 점을 맞이해서 어떻게 기능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바뀐 그런 역사가 앞으로 어떤 발인들을 안고 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무주인가? 아까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시골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부천이었어요. 거기 복사골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주변이 전부 복숭아밭이었습니다. 소사복숭아. 이게 지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복사꽃이 막 활짝 피는 봄날에 그 복사꽃 사이에 언니들과 사진도 찍어보고 또 여름이면 그 넓은 평상에 앉아가지고 옥수수 쪄먹고 꿀복숭아라고 했어요. 그때는 꿀복숭아 먹으면서 막 쏟아지는 별들 해던 그런 어렸을 때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고향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지어줬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주고 싶은 외갓집의 정서, 또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것들을 주고 싶었고, 그거는 이미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났는데 혼자 그 시골에서 500고지기 해서 맑고 좋고 청정하긴 한데 심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게 말을 안 듣네요. 거기다가 펜션을 지었어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제 오가는 친구들, 내 지인들, 내 식구들 와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펜션동을 짓고 그 계곡 보여주고, 이제 또 하나 한 거는 블루베리를 심었어요. 왜 블루베리였냐면 블루베리가 농약을 안 해도 돼요. 벌레들이 별로 안 껴서.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까지 가서 농약을 먹은 뭐 이런 걸 키우고 싶지 않아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블루베리 심고, 또 우리 애들이 저렇게 와서 사과따기 체험도 하고 블루베리 따기 체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100평만 심었어요. 조그맣게 우리만 먹으려고.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500고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지가 좀 높았어요. 근데 무지가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에브리데이, 정말 에브리데이 20도입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교차의 차이가 이렇게 맛있는 농산물을 다 만들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집 옆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 한부터 저희 집이 있는데 아쉽게 저희 집 사진이 지워졌네요. 어떻게 됐나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건 블루베리 저희 농사 짓는 거고, 위에는 사과따기 체험하는 거고, 요 아래는 제가 이제 가끔 뭐라 그럴까 팜스테이 뭐 이제 체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팜스테이 할 때 같이 왔던 그 분들하고 찍은 사진들. 한번 오셨다 가신 분들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제 한산해서 좋다, 그게 싫다, 그게 둘 중 하나예요. 근데 한 70%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했으면 너무 다행인데 여름 한철이죠.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도대체 무주 사람들은 뭘 하면서 살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대학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사와서 2013년도까지 2년 동안 저는 계속 대전과 무주를 오가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주에 가서 살아야 돼 싶어서 이제 농업대학을 들어가서 가공 마케팅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일단 무주에서는 처음이고, 저는 무주 IC에서 저희 집 가는 그 길까지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농업대학을 들어가서 가공 마케팅을 듣다 보니까 이 무주 농산물이 너무 맛있는데 이걸 좀 팔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장에 가서 팔 자신이 있는데 농산물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업을 마지막 끝내면서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분들이 도와줘서 이제 유성 장날, 대전에 유성에 이제 장날이 있는데 장날 이제 판매를 하러 잠깐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그 만났던 그 같이 모임을 하던 분들이 추후에 지나놓고 보니까 무주에서 꽤 이제 그 명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 농협 조합장 뭐 선거에 나가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제가 그분 선거 사무실에서 일을 해드렸는데 9년이 되셔가지고 그 분이 지금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또 이제 전 무풍상하 조합장 조합 법인의 전 조합장님이 또 계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처음 왔을 때 제가 세 가지 당을 한 게, 나를 다 내려놓자, 난 아무것도 아니다, 0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무주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인구가 2만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하고 싸우면 무주에서 못 살아.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하고 적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청소부터 뭐 컴퓨터 워드에서 뭐 엑셀까지 할 수 있는 이 일 중에 할 수 있는 무슨 일인지 하겠다 이러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더니 당장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일은 없고 대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농업대학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전 조합장님이 무풍 사과영농조합법인의 사무장을 뽑고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데 150만 원 봉급이면 거기는 봉급이 30만 원 더 많고 플러스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거기 가보자. 그걸 갔는데 그때가 제가 53이었어요. 근데 새내기 분들이 이뻐하시더라고. 시골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새내기가 아니고요. 결혼한 딸도 있고 손녀도 있어요. 아니래 새로 왔으니까 새내기. 근데 되게 시골에서 이쁨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과 공부를 조금 한 거죠. 사과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과 열매가 어떻게 달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 가서 그 사무장 업무를 하면서 사과 농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사과 농사가 돈이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사과 농사가 돈이 되는데 사과를 심으려고 해도 돈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사과 농사가 지금 돈이 된대더라. 그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반대하면서 영농조합 법인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직거래에서 거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데 처음에는 지원 사업을 받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 1,000만 원짜리 예를 들어 지원 사업을 하면 뭐 자부담이 20%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2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짜리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200만 원이 없어요. 저희 먹고 살아야 돼서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2, 3년 지나서 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고 저렇게 직거래 장터에 나가면서 뭔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판매가 시작이 됐고 도시 사람들은 저는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저희 다 100% 그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블루베리하고 사과를.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보낼 때 어떤 마음이냐면 선물하는 마음으로 보내요. 늘 이 사과 맛있게 드세요라고. 단 한 사람 5kg로 이렇게 주문을 해도 이제 포장하면서 이 사과 맛있게 드세요라고 생각을 하면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포장을 하거든요. 바쁠 때는 뭐 100개씩 뭐 이렇게 포장할 때도 있어요. 사과 무거워요. 10kg 박스. 그래도 이제 적성스럽게 포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일 첫 번째는 휴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센터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고 밑에 이제 팜파티 같은 걸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농촌 체험지도사, 팜파티 플래너, 웨딩 파티 플래너, 식품가공 기능사, 화훼장식 기능 뭐 굉장히 자격증이 많아요. 시골에 가니까 그런 자격증이 이렇게 내놓고 쓸만한 데는 없지만 공부는 좀 됐었어. 그래서 팜파티를 하는 이제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팜스테이, 팜파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블루베리밖에 없었죠. 사과는 언제 심었냐면 100% 지원 사업이 있대요. 사과 심는데. 근데 제가 아까 자부담 없어 못 심었잖아요, 사과요.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구석 어디에 700평짜리 이렇게 밭을 사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과를 심어볼까? 그래서 덜컥 이제 100%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사과를 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꽃이 언제 피는지 열매가 어디 맺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그러면서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뭐 어떻게 자라는지 어쩐지 모르고 이제 있는 찰나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과 이렇게 조금 심었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뭐지 그럼? 그러니까 그동안 2001년부터 2016년 거의 한 5년 동안을 그 집에 이제 남아있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다 해결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집도 이제 좀 괜찮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도 정리가 되고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살 게 아닌데 싶어서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기타와 아크릴 페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통기타는 지금 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3년째 하고 있고요. 뭐 발표회도 많이 나가고 이제 동아리 활동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아크릴 페인팅 하면서 이제 뭐 프랑스 자수 우리원 만들기 아크릴 페인팅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재밌어서. 근데 그게 이제 플리마켓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가 되면서 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 이제
오세훈 저희 시장님이 잠깐 저희 직판매장에 나왔네요. 다행인 거는 무주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 직거래 장터도 많이 열어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조금 판매 쪽으로 많이 연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지오 반대편 사이버 장터에 올려요. 뭘 올렸냐면 처음에 블루베리만 올렸어요. 날개도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신랑은 뭐 했을까요? 옆에서, 제 옆에서. 우리 신랑은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아까 도시에서 가서 그 도시에서 이제 자라고 또 작은 회사의 오너였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쑥이랑 국화가 구분이 안 되는데 3년 내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쑥이랑 국화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구분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시골에서 정착을 시키려니까 이 사람은 뭘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사과 1900평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집이 손을 잡고 여보 사과 전지전정하는 거 그거 배우면 그거 일단 15만 원이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전지전정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보 사과나무 그냥 심었으니까 우리 벽예찰 그 예찰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그런 거 있어? 응 그런 거 있어. 예, 사과 병해충 예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 돈 벌어요. 예찰요원도 한번 나가면 25만 원 받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신랑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전혀 농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속 대전으로 나가서 뭘 할 걸 궁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때 마침도 우리 아들이 K대 행정과 나왔습니다. 이제 인재인데 농사를 짓겠대요. 공부는 하기 싫대요. 그게 이제 네 만족도에 따라 달려있다. 아까 우리 젊은 청년분들 많으셔서 제가 좀 기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차원로 지원을 해서 됐고 또 3억 저리 지원받는 것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과 농사를 시작합니다. 3,000평 땅을 사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3년 전에 심었는데 걔가 자라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밭을 이제 사과를 따는 사과원을 임대를 해가지고 한 2,500평 정도를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농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역 싱싱빵이라는 저 브랜드를 걸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지금 절찬리에 사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절찬리에 우리 계절 판파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파티 플래너 양성교육 과정을 지금 기능기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시민을 이제 끌어내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건. 뭐냐면 그냥 집에 있는 그 계절 그 과일이나 계절 야채를 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이들이 와. 근데 벌떼처럼 몰려와요. 하고 싶어서. 이제 인기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도시민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소개 또 이제 뿌리를 물고 소개가 돼서 작년에 거의 뭐 한 3,4천만 원이 전부 직거래로 나갔고요. 사과가. 근데 시장은 현지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뭐랄까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사과밭이 한 저희 농사가 한 6,500평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게 노지 농사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특히 사과 농사는 사과 꽃 따고 또 알 따고 잎 따고 수확하고 뭐 무슨 또 선별해야 되고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이. 근데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될 것 같고요. 그 통계상으로 보면 사과 농사를 10,000평 지면 3억 정도가 벌린대요. 그 통계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근데 요즘은 조금 사과가 좀 싸져서 한 2억 정도는 벌어질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한 6,500평이니까 한 1억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계획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진 거죠. 그 위에 꼭대기에서 창고를 지을 수가 없어서 평지에 내려와서 창고가 넓은 집,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그런 집을 좀 하나 갖는 게 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집 옆에 제가 하고 있는 공방을 내서 또 같이 예술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문화적 프로그램을 갖는 게 이제 제 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단계파머스 영농조합 법인 또 라곤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아서 그만의 특색을 가지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할지라도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지스 할머니가 76세에 관절염과 눈이 안 부어서 수 놓은 거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88세에 그 그림이 이제 개인전을 열게 돼서 또 이제 대통령 상도 받고 하신 분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분의 일주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했더니 그게 이제 뭔가가 됐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너무 늦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